자, 일단은 표 있는 건 나중 보시고 우선 표 없는 거 먼저 볼게요. 표 없는 거. 자, 매주 두 장 정도가, 두 부 정도가 항상 등장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 공부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복습해야 되잖아. 그럼 복습을 우리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필기하고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금방 수업했던 거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옆에 보면 바로 답이 있잖아. 그럼 빈칸에 굳이 써 넣을까 말까? 써 넣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계속 빈칸 눈으로 채워가면서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됐죠? 빈칸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또 1번부터 문제쭉 있습니다. 그죠? 옆에 답이 있으니까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됐어? 넘기세요. 마찬가지로 구조 확인 문제 돼서 문제 쭉 읽고 그 다음 문제 쭉 있습니다. 됐죠? 몇 문제 나와 있나요? 한 104문제 정도 등장하고 있고 그죠? 그 뒤에 보면 뭐 있습니까? 답이랑 간단한 해설이 필요한 건 해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렇게 복습하시는 거예요. 중간 보시면 반복되는 문제들도 좀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들 반복되는 문제들도 같이 풀면서 계속 외우시라고 나눈 거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세요. 우리 교재 기출문제가 많이 안 실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특히 최신 기출문제들을 뒤에다가 따로 해놨어요. 얘네들은 제가 수업이 가능하면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혹시 제가 수업을 안 하더라도 써있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써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습할 때 활용하시면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오전에 하는 오전 구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건 우리 오후에 할 거, 그러니까 오늘 할 거 다예요. 됐죠?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 미리 정리해놨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계속 문제 풀어보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채워가면서 이거 해결하면서 복습해 가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갈 거니까 그 정도 보시고 우리는 우리 할 거 계속해 나갑시다. 무슨 얘기하다 말았나요? 문장의 형식 얘기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문장의 형식은 결국 뭐가 다른 거다? 주어가 달라요? 똑같아요. 동사가 달라요?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알파가 다르죠. 그러면 결국 문장의 형식이라는 건 알파 얘기고 동사 뒷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순서대로 가야 되겠지요. 그럼 몇 형식부터 가야 될까? 1형식부터 가야죠. 영어의 1형식 혹은 1형식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자동사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쉽게 1형식 동사라고 쓸게요. 자, 1형식 동사의 알파 자리에는 뭐가 나올 수 없다. 목적어가 다시 말하면 명사가 나올 수 없다. 그렇죠? 뭐가 나올 수 있다 보다 뭐가 나올 수 없다가 더 중요해요. 1형식 자동사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없다? 목적어가 나올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명사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더라. 이렇게 되겠죠. 뭐는 상관없어? 부사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부사가 나와야 한다? 아니야. 부사가 나오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포인트는 뭐가 나올 수 없다? 목적어가 나올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선 형용사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뭐뭐인 상태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 1형식 동사 다음에는 부사가 있든 말든 하고 형용사도 나올 수도 있는데 단 상태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뭔 나올 수 없다? 목적어는 나올 수 없다가 되십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내용은 간단한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 동사를 보고 오, 요거 1형식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형 동사를 구분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최대한 의미로 얘가 1형식인지 알아보실 수 있을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1형식 동사는 뭐가 필요 없다? 목적어 필요 없고 목적어 붙지 않는다? 그럼 해석으로 따지면 어떤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까?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을이 어울리지 않겠죠. 을이 붙는 게 목적어니까. 그래서 를 다시 말하면 목적격 조사가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최대한 구분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제일 잘 나온 게 얘예요. 뭐하다? 발생하다. 됐어요? 자, 쓰기 전에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동사들은 몇 형식? 1형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사건 이 발생하다야 사건을 발생하다야. 사건 이 발생하다잖아. 사건을 발생하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동사들은 을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몇 형식이다? 1형식 자동사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happen 무슨 뜻? 발생하다.
occur 무슨 뜻? 발생하다. arise라는 동사 중요해요. arise 뭐하다? 발생하다. emerge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emerge 뭐하다? 발생하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emerge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emergency가 뭐예요? 비상상황, 응급상황. 갑자기 발생한 일이 emergency입니다. 그럼 emerge는 뭐하다? 발생하다. 그렇죠? emerging market은 뭘까? emerging market.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시장, 없던 시장이 새롭게 생겨난 시장입니다. 됐어요? 지금 전 세계로 따졌을 때 emerging market 하면 뭐 전기차 시장쯤 될까요? 전기차 시장은 지금 emerging market입니다. 이에 대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emerge가 뭐하다? 발생하다. 됐고, 하나만 더 쓸게요. come about. 이게 뭐하다? 발생하다. 얘네들은 다 발생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들이고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와 수거들은 다 몇 형식으로 보셔야 된다? 일형식으로 보셔야 된다. 이유는 을과 을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또 얘만큼이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동사들도 기본적으로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자, 생각해요. 비행기를 사라지다, 비행기가 사라지다. 비행기가 사라지다. 그럼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애들은 몇 형식?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대표적인 거 누구 있을까? disappear. 사라지다. 됐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vanish. vanish 뭐하다? 사라지는데 휙 사라지는 게 vanish야.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perish가 있어요. perish는 천천히 사라지답니다. 한 번에 휙 사라지는 게 vanish고 천천히 쇠퇴해가며 사라지는 게 perish예요. 그래서 perish는 음식에도 잘 쓰입니다. 그럼 음식이 천천히 사라지는 건 뭐예요? 썩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택배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perishable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뭐 상하는 거니까 빨리 냉장고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중요한 단어 갑니다. miss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miss 보면 뭐 떠오르십니까? 뜻. 놓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놓치다일 땐 일형식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왜? 무엇을 놓치다. 됐어요? 기회를 놓치다. 됐어요? 혹은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죠. I miss you 하면 내가 너를 그리워한다. 이때 miss는 일형식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왜? 누구누구를 그리워하다니까. 근데 얘도 무슨 뜻이 있다? 사라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때는 몇 형식인 거야? 일형식입니다. 자, 말 조심하셔야 돼. miss가 무조건 일형식 자동사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뜻일 때? 사라지다라는 뜻일 때가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몇 개만 더 쓰죠. 자, live 뭐하다? 살다. 서울에 살다. 서울을 살다. 서울에 살다. 이분 몇 형식? 일형식 자동사. 되나요? 고, 가다, come 오다는 그냥 가세요. 고, 가다와 come 오다 대표적인 몇 형식? 일형식 자동사. 됐나요? 하나만 더 써볼까요? arrive. 서울을 도착하다, 서울에 도착하다. 서울에 도착하다. 그럼 arrive는 무슨 동사? 일형식 자동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되고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를 하면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을과 을이 어울리지 않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몇 형식? 일형식 자동사가 될 겁니다. 그렇지? 근데 항상 그렇듯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의미 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뭘 활용해야 되냐면 수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 수거라는 건 뭐냐면 동사랑 전치사랑 이렇게 붙어있는 수거들이 있을 겁니다. 됐어요? 그럼 앞에 보세요. 전치사. 그럼 이들 뭐 붙을까? 명사 붙어야 되겠죠. 전치사 뒤엔 당연히 뭐가 붙어? 명사가 붙으면 요렇게 덩어리 됩니까? 예, 덩어리 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덩어리? 부사 덩어리가 기본.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덩어리? 부사 덩어리가 기본. 그럼 동사 뒤에 부사 덩어리만 있으니까 뭐 없는 거야? 목적어가 없는 거죠. 손 봐. 이러면 뭐가 있는 거고? 목적어 있는 거고. 이러면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동사 전치사 붙어있는 수거들이 앞에 있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몇 형식? 일형식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만큼 지울게요. 응?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wait입니다. 무슨 뜻?
기다리다. 의미로 생각해요. 일형식 같아? 일형식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을을이 어울리냐야. 그럼 wait 기다리다 다 알잖아. 그러면 친구를 기다리다. 그죠? 월급을 기다리다. 그러면 얘 일형식 같지 않아요. 근데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wait라고 외워요? wait for라고 외워요? wait for. 동사 전치사. wait는 무슨 동사? 일형식 자동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을과 을이 어울리지만 wait for 동사 전치사 외웠으면 wait는 무슨 동사? 일형식 자동사라고. 됐어요? 얘 무슨 뜻? graduate? 졸업하다.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다가 어울려? 근데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 graduate from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럼 graduate 무슨 동사? 일형식 자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listen 뭡니까? 듣다. 음악을 듣다. 라디오를 듣다. 너무 어울려. 근데 listen이야? listen to야? listen to잖아. 그럼 listen to the music 하면 listen은 무슨 동사?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유명한 노래 있는데 listen이란 노래 아세요? 비욘세가 부른 노래 있는데 몰라요? listen 해요. 막 끌어. to the song이에요. listen the song이 listen to the song입니다. 그럼 굳이 listen to라고 중학교 때부터 들어본 것 같아. 그럼 listen은 무슨 동사가 되는 거야? 일형식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laugh at까지 보통 어떻게 많이 외우냐면 비웃다라고 많이 외우십니다. laugh at 비웃다. 됐어요? 그러면 친구를 비웃다, 그 사람을 비웃다가 어울리지만 laugh는 몇 형식? 일형식 자동사가 되는 거라고. 됐어요? 해서 뭐가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을을이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동사 전치사 붙어 있으면 동사는 몇 형식? 일형식 자동사. 마지막 하나만 더. look at 뭐하다? 그냥 바라보다. 무엇을 바라보다. look 몇 형식? 일형식. 다시 무엇을 바라보다지만 look at이면 look은 몇 형식? 일형식. look for 무엇을 찾다. look after 무엇을 돌보다. 누구누구를 돌보다. 이지만 look은 몇 형식인 거야? 일형식인 겁니다. 됐어요? 해서 첫 번째. 자,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게 을과 르이 붙어서 어울리지 않는 애들은 일형식 자동사로 보셔야 되는 거고 을과 르이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붙어 있는 수거가 있다면 몇 형식? 일형식 자동사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형태에 주의할 것들은 형태에 주의하면서 뭘 잘해 주셔야 되는 거야? 암기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형식 동사 최소한 3개 가지고 여러분들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지울 겁니다. 지워도 돼요? 오케이. 책에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책에 조금 더 있는 건 설명 다 드린 다음에 볼 거예요. 자, 가죠. 자, 형태주의 암기할 것들은 표를 그릴 겁니다. 좀 위로 그리자. 아이고, 너무 이쪽으로 갔다. 자, 표를 그릴 겁니다. 자, 일형식 동사가 있고 나중에 배우게 될 삼형식 타동사가 있는데 일형식과 삼형식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형태를 잘 주의하면서 외우셔야 되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자, rise가 있죠. rise, rose, risen 이렇게 변하죠. 몇 형식이야? 일형식이야. 저거 무슨 뜻? 오르다입니다. 가격이 오르다, 가격을 오르다. 가격이 오르다. 몇 형식? 일형식. 근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raise, raised, raised 규칙 변화하는 놈이 있죠. 그러면 rise가 가격이 오르다라는 뜻의 오르다 자동사라면 raise는 무슨 뜻일까? 가격이가 아니라 가격을 올리다. 가격이 오르다는 rise고 가격을 올리다는 raise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 몇 형식? 1형식. 얘 몇 형식? 3형식. 얘 2021년도 시험 문제, 얘 2020년도 시험 문제. 둘 다 자동사, 타동사 성질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얘 자동사인데 목적어 있었어. 맞아, 틀려? 틀려. 얘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었어. 맞아, 틀려? 틀려. 2021년도, 2020년도. 외우시는 수밖에 방법 없어요.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 특히 1형식 외우시는 거 우리 시험에 단골로 등장하는 친구라고요. 됐어요? 자, 비슷한 거 하나만 더 씁니다. 좀 전에 썼었는데 arise 무슨 뜻? 발생하다. arose도 발생했다. arise 이렇게 변하죠. 근데 arouse가 있어요. 규칙 변화. arouse, aroused, aroused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arise가 사건이 발생하다에 발생하다래. 그럼 몇 형식? 1형식. 아까 썼잖아. 발생하다는 모든 애들은 자동사. 그럼 arouse는 무슨 뜻? 발생. 얘는 사건이 발생하다. 얘는 사건을 발생시키다. 혹은 마음속에 슬픔이 발생하다. 슬픔을 발생시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arise는 발생하다. arouse는 발생시키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쉬운 거. sit, sat, sat 뭐하다? 앉다. sit, seated, seated. 앉다가 아니라 앉히다. 내가 앉았다는 sit, sat, sat 중에 하나 쓰는 거고 나를 앉혔다 하면 sit, seated, seated 중에 하나 쓰는 겁니다. 됐어요? 뭐 하나만 더 갈까요? 얘 명사로 뭐 쓰일까요? 얼마든지 명사로 쓰이면 자리, 좌석, 시트 그겁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명사, 동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동사일 때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 쟤는 자동사. 됐어요?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누구? 라이, 레이, 레인. 또 써보자. 레이, 레이드, 레이드입니다. 일단 어차피 외우시는 건데 팁 하나 말씀드리면 D로 끝나는 것들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눈으로 보세요. D로 끝나면 D. 타동사 되겠네. 이건 아니지만 D로 끝나면 다 무슨 동사 되겠까? 타동사 되겠네요. 됐어요? 라이, 레이, 레인이 있고 레이, 레이드, 레이드가 있고 이거 시험에 단골 중에 단골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무리 외워도 잘 안 외워져요. 그죠? 그럼 나중에 팁 하나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원칙 구분하자. 얘는 뜻도 적어드릴 겁니다. 얘 무슨 뜻? 눕다 맞아요. 하나 더. 있다. 놓여 있다 할 때 그 있답니다. 라이레이레이는 사람이 눕다 혹은 연필이 있다 할 때 그 있답니다. 됐어요? 그러면 레이레이드 레이드는 눕다가 아니라 눕히다. 친구가 술이 너무 많이 취했어. 친구를 소파에 눕힌 겁니다. 이때는 뭘 써야 돼? 레이, 레이드, 레이드 쓰는 겁니다. 됐죠? 하나만 더 무슨 뜻도 있을까? 있다가 아니라 연필이 책상에 있다 할 때는 라이레이 레인 중에 쓰는 거고 내가 연필을 책상에 놓았다. 놓다. 이건 놓다예요. 놓여 있다는 라이레이 레인이고 그냥 놓았다 할 때는 레이, 레이드, 레이드 쓰는 겁니다. 이때 하나만 더. 라이, 라이드, 라이드는 이건 뭐하다? 일형식이긴 한데 거짓말하다. 의미까지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싹 다 구분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하나까지만 더 쓴 다음에 팁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fall 어떻게 변하죠? fall 무슨 뜻? 떨어지다 혹은 넘어지다. 어떻게 변해? fall, fell, fallen. 일형식 자동사. 근데 fell, felt, felt가 있습니다. 됐어요? D로 끝나거나 규칙 동사는 lie, lied, lied 하나 빼놓고 다 타동사야. lie, lied, lied 거짓말하다 빼놓고 나머지 D로 끝나는 규칙 변화들은 다 타동사입니다. 이 정도 확인하시고 자, 얘는 무슨 뜻? 떨어지다가 아니라 떨어뜨리다. 넘어지다가 아니라 넘어뜨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가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어쩔 수 없어. 형태 주의하면서 암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자리가 좁은 관계로 요거는 아까 쓴 거니까 지우고 근데 마지막에 써드린 거 두 개 라이, 레이, 레인, 레이, 레이드, 레이드 잘 외우셔라고 써드리는데 막상 시험 문제 맞닥뜨리면 굉장히 안 풀립니다. 그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레이와 여기 레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리 구분한다고 외워도 똑같이 생긴 게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똑같아요? 여기 펠이랑 여기 펠이랑 어떻게 생겼습니까?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정리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레이하고 펠은 눈으로 보세요. 예, 일형식이야, 삼형식이야?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럼 몰라요. 그냥 레이하고 펠은 일형식도 되지만 삼형식도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눈으로만 쳐다보면 제가 일형식인지 삼형식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야. 자, 그러면 구분해야 되는데 봐봐.
첫 번째에 있는 건 현재, 과거, 미래. 현재. 두 번째는 과거. 세 번째는 PP야. 신경 쓰지 말고. 얘는 현재, 과거, 미래. 과거. 얘는 현재 혹은 동사 원형. 그러면 레이나 펠은 과거 동사로 쓰일 때는 일형식 자동사고 현재 동사로 쓰이거나 are 동사 원형으로 쓰이면 삼형식 타동사다가 시험 문제라서 오히려 레이와 펠 구분해달라는 문제는 사실은 무슨 문제에 더 가깝냐면 시제 문제에 더 가까워요. 레이하고 펠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냥 보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뭘 봐야 돼? 현재인지 과거인지 봐야 돼. 과거면 일형식 자동사. 자, 유치하점 하나 외우자. 레이 과자. 뭐라고? 레이 과자. 레이가 과거일 땐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 일형식 같은 말이야. 레이 과자. 레이란 과자가 있는 거야. 레이는 과거일 땐 자동사입니다. 아니면 타동사. 과거 아니면 타동사야. 됐습니까? 펠 마찬가지. 과거일 땐 자동사 아니면 삼형식 타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동사랑 일형식이랑 같은 말, 삼형식이랑 타동사랑 같은 말. 됐어요? 자, 퀴즈. 잘 봐. 3인칭이 뭐예요? 3인칭이 뭐야? he, his, him, she, her, her 맞긴 맞는데 걔만 있어? 아니잖아. car 몇 인칭이야? 이제 암기식 교육의 폐해. he, his, him만 외웠으니까 잘 몰라. 다시 car도 3인칭입니다. 그럼 다시 1인칭은 뭐? I. 2인칭은? 영어로 1인칭은? 1인칭. I. 2인칭. you. 빼면 싹 다 몇 인칭? 3인칭. I하고 U 빼면 다 3인칭이야. 됐어요? 그럼 다시 가자. 3인칭. I하고 U 빼면 다 3인칭이야. car건, 무기건, 뭐건 I하고 U 빼면 다 3인칭이야. 그리고 하나 더. 단수. 3인칭 단수 명사가 주어입니다. 근데 그 뒤에 레이가 나왔는데 S가 안 붙었어. 펠이 나왔는데 S가 안 붙었어. 예, 일형식일까? 삼형식일까? 원래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엔 뭐가 붙죠? S가 붙죠. 무슨 형일 때? 현재형일 때만. 다시 한번. 원래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나 ES를 붙이잖아. 무슨 형일 때만 그래? 현재형일 때만 그렇다고. 근데 3인칭 단수인데 레이나 펠에 S가 안 붙었어. 그럼 무슨 형이 아니란 얘기야? 현재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무슨 형이야? 과거잖아. 그럼 얘는 몇 형식? 1형식.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인정하고 인정해야 돼. 레이하고 펠은 그냥 눈으로만 보면 1형식인지 3형식인지 구분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가 정답이야. 안 가. 근데 시제상 과거면 레이 과자, 레이 과자 자동사고. 그리고 3인칭 단수인데 S가 안 붙었어. 그러면 이제 무슨 동사가 되는 거야?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현재라면 뭐가 붙었을 거니까 S가 붙었을 거니까. 이해돼요?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겁니다. 모든 자동사, 타동사 구분 문제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 몇 년도? 2021년도. 라이즈드의 목적어 있으면 틀려요? 6월달에 봤던 시험 문제 있어. 이거 2020년도. 레이즈드의 목적어 없어 틀렸어요. 타동사는 목적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 있어? 요거 구분하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구분하는 건 이건 뭐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봐도 좋을 만큼이나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세 개 배워서 책 보면 좀 더 채워 넣겠습니다만 일형식 자동사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로? 의미로. 최대한 을과 르이 어울리지 않는 건 일형식 자동사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채워 나가시는 거고, 두 번째 의미상 을을이 어울려도 동사 전치사면 동사는 일형식 자동사.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 잘 외워주셔야 되는 아이들도 있겠습니다. 됐죠? 자, 책 들어가 보자. 자, 책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서 일단은 저 앞에 살짝만 볼게요. 좀 보여는 드려야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19페이지 잠깐 가보자. 잠깐만 보고 19페이지. 1번 몇 형식 얘기하는 걸까? 1형식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끝. 포인트는 주어 동사 나오는 1형식은 맞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그게 아니야. 뭐가 안 나온다? 목적어 안 나오고. 뭐는 상관없다?
부사가 나오거나 혹은 형용사까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까지 일형식 간단히 보시고 자 다시 돌아오자. 이건 안 봐도 되겠다. 자 우리 하던 거 36페이지 갑니다. 1번 목적어나 보호를 가질 수 없으며 보이십니까? 됐어요? 그 옆에 부사나 전치사, 구도, 부사 덩어리, 부사절 다시 말하면 부사나 부사 덩어리는 상관없다. 자 책에 안 나와 있는 거 뭐 모두 가능하다. 36페이지 1번 뭐는 가능하다. 형용사도 가능은 하다. 됐어요? 일단 거기까지 보시고 자 2번 갑니다. 자 주어가 동사한다만으로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듭니다. 완전한 문장의 별표 이거 나중에 완전히 써먹으셔야 돼요. 일형식은 목적어가 아예 필요 없으므로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주어 일형식 동사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여기까지 보시고요. 밑으로 갑니다. 자 1번 come, go, arrive, exit, stay 다 기본적으로 일형식 동사입니다. 됐어요? 별표 칠 겁니다. 어디에? arrive의 별표. 도착하다, 서울에 도착하다, arrive 자동사. 2번 갑니다. appear, disappear, emerge, vanish, vanish입니다. 자, appear 손으로 가리면 나머지 다 무슨 뜻? 발생하다와 사라지다. 대표적으로 몇 형식? 일형식 동사들. 금방 다 써드렸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자, 3번 갑니다. rise, fall 보이세요? 앞에 보자. 어디 있어? rise, fall 몇 형식? 일형식. 근데 raise는 3형식. fell, felled, felled는 3형식이니까 이건 이렇게 표로 보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increase하고 decrease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지우세요. 왜냐하면 increase, decrease는 자동사, 타동사 다 쓰여요.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4번 work의 별표 이건 외우자. 일하다 자동사. 그 다음 다이만 잠깐 볼까요?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생각만 해보자. 자꾸 안 보여? 비싼 불필을 숨겨뒀구나. 그렇구나. 저 별로 안 좋아했어 저거. 쓰지 말고 무슨 뜻? 죽다. 몇 형식? 일형식. 왜? 나를 죽다가 아니잖아. 내가 죽다는 뜻이잖아. kill 무슨 뜻? 죽이다. 몇 형식? 3형식. 나를 죽였다. 그 사람을 죽였다가 되니까 1형식 자동사, 3형식 타동사 의미로 구분하는 거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됐어요. 자 밑으로 더 갑니다. 자 옆에 live 보이십니까? live 서울을 살다, 서울에 살다. 서울에 살다. live 1형식 자동사. 됐어요? 자 5번 happen 발생하다, occur 발생하다, take place는 그냥 두 글자가 발생하다는 뜻이래. 그러면 두 글자를 하나의 자동사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저 위에 나왔던 emerge를 끼워 넣는 게 더 좋겠죠. 왜냐면 발생하다를 뭉쳐 넣는 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제가 써드렸던 거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동사,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동사들은 일형식 자동사일 겁니다. 됐어요? 자, wait는 달라요. wait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가 어울리지만 wait for라고 외웠으면 wait는 일형식 자동사. 됐어요? participate와 object는 좀 이따 적어 드릴 거니까 넘겨가세요. 자, 7번의 별표 result. 얘는 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얘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문법이 아니라 독해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resul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뜻은 결과, 당연합니다. 그럼 품사는 명사예요. 당연히 결과란 뜻의 명사입니다.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 net result라는 게 있어요. net result 무슨 뜻일까? net, net 보면 뭐 떠오르십니까? net 인터넷도 있고 원래는 그물이에요. 저 통신망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인터넷이 전 세계로 연결된 게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net은 당연히 그물이라는 뜻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net에 무슨 뜻도 있냐면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net result는 무슨 뜻? 최종 결과. 됐어? 그러면 생각해보자. net profit은 profit 이익. 그럼 net profit은 최종 이익이니까 뭐 순이익.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은 이익, 순이익이 net prof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result 결과고 net result는 마지막 결과, 최종 결과. 그럼 net result가 최종 결과라는 거 알았으면 net profit도 순이익 정도는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거는 단어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독해를 여러 번 하다 보면 거기서 많이 쓰인 단어는 제가 계속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리절트의 99%는 당연히 결과란 뜻의 명사가 맞아요. 근데 짜증나게 result in 이렇게 되면 동사입니다. result from 이렇게 돼도 동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축시켜드리면 result in은 야기하다. 그럼 봐봐. 무엇을 야기하다. 그러면 타동사 같지만 result in 이라고 외웠으면 result 무슨 동사? 일형식 자동사. result from 뭐뭐 때문이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result의 대부분은 결과란 뜻의 명사일 겁니다. 근데 result in 야기하다, result from 뭐뭐 때문이다 의미도 너무 중요하고 이때 result는 둘 다 몇 형식? 일형식 자동사. 왜? 동사 플러스 전치사 수거니까. 됐습니까? 특히 얘가 시험에 잘 나오죠. 무엇을 야기하다가 타동사처럼 의미는 보이지만 result in이면 result 무슨 동사? 자동사. 됐어요? 얘도 2020년도 시험 문제. 벌써 계속 나오잖아. 어쩔 수 없다. 우리 자동사 타동사 챙기면서 가셔야 된다. 까지만. 자, 2번 해석하자. 2번. 대부분의 두통은 뭐 때문이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됐어요? 3번 해석하자. 스트레스는 심각한 두통을 야기한다. 됐나요? result from 뭐뭐 때문이다. result in 야기하다. 보이세요? 자, 8번 그로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넘겨갈게요. 자, 두 번째, 일형식으로 사용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동사라고 써 있습니다. 자, 앞에 볼게요. 얘는. 자, 얘부터 한번 가보죠. 두 무슨 뜻 떠오르세요? 하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일형식일까? 삼형식일까? 생각해. 숙제를 하다. 연구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할 때 다 두 씁니다. 몇 형식? 삼형식 타동사. 맞습니다. 그치? 근데 이건 분명히 기본적으로 삼형식 타동사가 기본이에요. 근데 뭐냐면 will do로 마침표 찍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러면 얘 무슨 뜻? 충분하다, 괜찮다. 충분하다, 괜찮다가 되는 건데 이때 do는 일형식입니까? 아닙니까? 이딴 거 안 물어봐요. 그냥 will do로 끝나면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사다 아니다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do는 당연히 무슨 뜻인데? 하다. 맞잖아. 근데 will do 끝나버리면 무슨 뜻? 괜찮을 겁니다. 충분할 겁니다. 라는 뜻. 이때 관용표현 3개 아셔야 돼요. 해석. That will do. 그거면 돼요. 그거면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 Anything will do. 아무거나 괜찮아요. That will do면 그거면 괜찮아요. Anything will do 하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아니면 뭐 미용실 갔어. 오래 기다려야 된대. 그럼 나한테 잡지책이나 뭐 만화책 있는데 뭐 갖다 드릴까 이랬어. 그럼 제가 anything will do 혹은 any book will do 하면 아무 책이나 괜찮아요 라는 뜻입니다. 됐죠? 마지막 하나 실제 시험에는 이게 나왔었습니다. 해석. either가 무슨 뜻? either. 둘 중 하나. either 원래 무슨 뜻? 둘 중 하나. 그럼 either will do는 둘 중 하나가 할 것입니다. 아니야. 둘 중에 하나면 괜찮습니다.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생활영어 문제로 나와서 A라는 사람이 저 리펀드 환불받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환불 받으시려면 신분증이랑 영수증 가지고 찾아오십시오 라고 대답했어. 그럼 다시 A라는 사람이 제가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랑 운전면허증 2개 있는데 둘 중에 뭐 가지고 갈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 빈칸이었습니다. 답은 얘였어요. 바로 위에서 뭐라 그랬다고? 주민등록증이랑 운전면허증 2개 있습니다. 어떤 게 괜찮을까요? either will do로 대답하면 둘 중에 하나면 괜찮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자동사, 타동사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그냥 이 뜻을 아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뜻의 별표. 이건 일형식이다가 아니라 뜻이 중요한가. 그럼 원래 뜻과 비교해야 돼요. 원래 do 당연히 무슨 뜻? 하다. 근데 will do로 끝나면 괜찮을 겁니다. 충분할 겁니다. 됐어요? 자, pay입니다. 원래 무슨 뜻?
원래 지불하다. 근데 무슨 뜻도 있대? 이득이 되다라는 뜻도 있대요. 자, 그럼 속담 하나만. 속담만 한만. 해석. 속담이야, 속담. Honest will pay. 정직함이 지불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정직함이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속담일까? 금도끼, 은도끼. 그죠? 금도끼, 은도끼 우리나라 얘기야? 어딥니까 이거?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금도끼, 은도끼 그리스 로마 신화고 우리나라에선 산신령으로 바뀌었지만 이거 원래 헤르메스예요. 원래 그래. 찾아봐, 원래 그래.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에 나온 속담이 이겁니다. Honest will pay. 뭐 정직한 것이 이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득이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페이업 넘어가 되시고요. 자, work입니다. work는 이거예요. 별거 아니고 work 무슨 뜻 당연히 떠오르십니까? 일하다 당연해요. 근데 주어가 기계면 작동하다. 기계가 일을 잘한다는 건 작동을 하는 거고 주어가 약이면 이 약을 먹었더니 이 약이 일을 잘했어. 그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work는 사람이 주어일 때는 일하다가 맞지만 기계가 주어일 때는 작동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자, 이건 아예 쓰자. 약이나 혹은 방법이 주어일 때는 효과 있다, 잘 먹혔다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방법이 잘 먹혔어. 그 방법이 잘 효과가 있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메터까지만 보면서 자, 요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메터는 중요해요. 우리 오전 내내 배운 것들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메터입니다. 자, 메터 보시면 뭐 떠오르십니까? 일, 사건 떠오르지 않아? What's the matter? 뭐야?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What's the matter잖아. 그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명사로 일 혹은 사건이란 뜻이고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이란 뜻도 있습니다. 과학 얘기할 때 메타는 물질이란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크 메터가 뭘까? Dark matter. 암흑 물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동사로 쓰면 얘 무슨 뜻? 중요하다. 그럼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중요하다는 형용사겠지만 영어에 중요하다, 하다 붙으면 다 동사. 하나, 두 번째. The matter is important와 똑같진 않겠지만 it matters가 아마도 비슷한 뜻이 가능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The matter is important랑 it matters가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 그 일이 중요합니다. It matters의 matters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챙겨가겠습니다. 자, 예문 가자. 1번 해석돼요? That will do. 그거면 괜찮을 겁니다. Anything will do와 either will do도 꼭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count의 밑줄. count에도 중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every moment count 하면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 그럼 아예 써드리죠. 위에 안 써있지만. count 무슨 뜻 떠오르세요? 그죠? 수를 세다. 그래서 계산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세다니까 계산하다는 뜻도 있잖아. 우리 술 먹고 어디 가서 계산해? 밥 먹고 어디 가서 계산해?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근데 카운트가 일형식 동사, 다시 말하면 목적어 없이 혼자 쓰이면 얘는 무슨 뜻?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it counts를 처음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하지만 count가 중요하다는 뜻도 있는 걸 알면 it counts 하면 무슨 뜻?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 정도만 더 확인하시고요. 자, 예문 2번에 count에 무슨 뜻이 있다? 중요하다. 3번 해석돼요? honest will pay의 반대죠. 그지? 죄 지면 나중에 힘들어져. 맞죠? 됐고요. 4번 넘어가셔도 되고 5번 it works. 그것이 효과가 있다. 먹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번의 매러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다는 뜻 해석만 보시고요. 7번의 매러도 동사입니다. 중요하다. 됐어요? 자, 거기까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1형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우리는 식사하시고, 2시부터 뒤에 거 계속 진도 나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식사하시고 2시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